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국회가 정치라는 가면을 쓴 조직 폭력배인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주가 있으면 4.15 총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등록 마감을 했는데, 내가 등록한 그 상태를 보니까 건달 깡패 모집해서 폭력 집단을 조직하려고 이 선거를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이 총 후보자가 되려고 등록한 사람들이 보니까 1118명이더라고요. 근데 비례대표는 빼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한 1300~1400명 되는 것 같아. 우선 지역구만 등록을 마친 것이 1118명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 1118명 중에 보니까 전과자가 387명이야. 비례대표제는 또 거기서도 제외된 거야. 그냥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에서 387명이 전과자더라 이거야. 이 전과자 중에는 재범은 말할 것도 없고 5범, 6범, 7범, 10범까지 있더라고. 그리고 살인자도 있어 보니까. 그 후보자 중에 좀 기가 막히더라고. 나 이런 걸 보니까. 거기 중에 또 군 면제자를 또 보니까 군 면제자가 145명이나 되는 거야. 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국방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거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다 질병이 나았다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다거나 어쨌거나 국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145명이나 돼. 1118명 중에 이 사람들이 군 면제를 받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무슨 질병이 국방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알기에는 거의 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질병을 만들어서 이 면제받은 사람들이야. 지금까지 정치권의 수많은 군 면제자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도 거의 공직자 중에 고위 공직자 중에 한 35%인지 40% 정도는 군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질병을 만들어가지고 순간을 피해서 군 면제를 받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야. 또 보니까 지난 5년간 세금 체납자가 150명이야. 5년간. 근데 그 세금도 못 낼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무슨 도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그러더라고. 돈 없이 선거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선거운동을 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먼저 내야 되지. 세금을 먼저 내고 그래도 남으면 그 돈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야지. 세금 다 떼어먹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출제하고 권력이나 잡겠다니 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군 면제자, 전과자, 세금 탈루자를 전부 합치니까 682명이야. 61%가 넘어. 1118명 중에 682명이 범법자들이야. 이거 보니까. 이 군 면제자들, 이게 범법자거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가 전과자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과자는 자기 자신의 이권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양심도 버리고, 사회 도덕도 버리고, 사회 윤리도 버리고,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독하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상식적인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또 거의 다 당선을 해요. 이 범법자들이 되게 세금 체납하거나 군 미필자들이나 전과자들이 되게 당선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대통령이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 나온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들이 쭉 서마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 쫓겨났다고. 장기 집권하다가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그것도 전과자야. 그놈도 전과자야. 윤보선이는 박정희한테 밀려나가지고 조금마다 말았으니까 치지 말고. 박정희 이 쿠데타 해가지고서 그 대통령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부하한테 총살당했잖아. 그 다음에 전두환이, 노태우 다 영창 맞췄잖아. 김영삼, 김대중이만 사실은 영창 안 가고 온전히 천수를 다 한 것 같지만 내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노무현이 어떻게 됐냐고. 노무현이 대통령 한 사람이 자살해버리잖아. 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사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살아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통령 된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난 이해가 안 되나, 이런 것. 그 다음에 이명박 어떻게 되냐고. 이명박도 전과자라고. 전과자가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영창이가 있잖아. 박근혜 지금 영창이가 있잖아. 말도 안 되는 폭력 조직배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다 결과가 이렇다고. 왜 그러겠어? 정치가 도의적으로 일반 국민보다는 높고, 사회 윤리 기준이 높고, 양심적이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정치인 속에서 대통령이 선출됐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들이 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야. 정치라는 가면을 쓴 조직 폭력배에서 나온, 폭력배 집단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자, 김영삼이고 김대중이는 어떻게 영창을 안 가고 천수를 다 했느냐.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이가 야당을 30년이나 해도 직분을 못하니까 결국은 여당하고 합쳐버렸다고. 민정당이가 그때 합당을 했다고. 합당을 해가지고 여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지당에서 이제 이해창이라는 후보를 내세웠다고. 다음 자기 후임자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2명을 영창을 보내버렸거든. 노태우고 그 전두환이를. 그냥 자기 사후에도 조금 불안하거든. 이해창이한테 자기 사후를 맡기기는 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같이 야당하면서 동고동락하던 김대중이하고 협상을 벌였다고. 야,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내가 우리 그 당 후보 제치고 너한테 밀어줄 테니까 내 사후 좀 보장해 줄래? 그럼 김대중이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우선 대통령 보고 되는 게 목적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그래가지고 여당,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김대중이가 그래도 의리는 있어가지고 저하고 약속한 김영삼이 영창을 안 보냈다고. 그 대신 지금 그때까지 여당 후보가 대통령 출마해서 낙선한 건 처음이었다고. 이해창이가. 그것도 뭐 많은 표차도 아니고 한 4, 50만 표 차이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보니까 다 쫓겨나가지 않으면, 자살하지 않으면, 총살당하지 않으면 영창 가고 그러거든. 그냥 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후계자를 지감치 키운 거야, 이 친구가. 후계자를 누굴 키웠느냐? 노무현이를 골라서 키웠어요. 노무현이 키워가지고서 노무현이하고 이제 이해창이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 대결을 했었는데 국민 지지도가 이해창이가 95%였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창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5% 지지도인 노무현이가 정부 대권이 몰아주니까, 힘을 보태주니까 그 5% 지지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대통령으로 키워준 김대중이를 보호해가지고 김대중이가 온전히 천수를 다하고 죽은 거예요. 영창 안 가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됐냐 이거야. 저는 자살했잖아. 인생을 마감하면 천수를 물들이지 못하고 죽어버렸잖아. 이것저것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시계를 뭐 롤렉스 뭐 무슨 금장 시계를 받아가지고 돈두렁에 버렸느니, 무슨 누구한테 돈 600만 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거 조사당하다 죽은 거 아니요, 그 사람이.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인데 저도 되게 불안하거든, 내가 볼 때. 자기 그만뒀으면 둘 때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냥 쫓겨나지 않으면 영창 가고 뭐 자살하고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찌감치 그걸 면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하나 낙점한다고 한 것이 아마 조국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조국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나쳐, 내가 볼 때는. 자기 자식도 그 정도의 애착은 안 갖는다고. 근데 조국에 대한 문재인의 애착이 너무 심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조국이 파렴치범이야. 국민들에게 이제 파렴치범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제일 용납을 하는 것이 군대 안 갔다 온 놈, 파렴치범. 이거 두 개는 잘 용납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도 자기 사위에 김대중이나 김영삼처럼 편안하게 죽으려고 하면 그런 파렴치범 정도는 후계자 해서는 안 돼. 이 1118명의 공약을 전수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국민과 국가에 이바지할 것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지금 한국에 제일 문제되는 게 갈등 아닙니까? 갈등. 첨예한 좌우 갈등, 내전 상태에 돌입한 이 갈등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소하는 일이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지금
경제가 나빠진 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 실물 경제가 아주 마비돼 버린 거야. 지금 이 마비된 경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해결을 제시하는 공약은 단 한 건도 없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한국을, 남한을 둘로 갈라놓은 좌파 우파로 극명하게 갈라놓은 내전 상태에 돌입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전 경제는요, 경제의 위기는 모두가 20% 안에 든 중상층의 문제였습니다. IMF도 그렇고요. IMF라는 게 구제금융 받은 거냐, 달러 금리에 구제금융 받은 거냐, IMF에서 섬이라고 구제금융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다 20%에 해당하는 경제위기입니다. 미국의 그 전 세계적으로 공황을 일으킨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것도 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돈 꼬지고 차용증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지 서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이 80%의 그 서민들하고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타격이 엄청난 거예요. 이번 경제 위기는. 이 국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갑니까? 20%에서 돌아간 줄 아십니까? 이 서민,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서민들과 그 자영업자들, 80%의 자영업자들이 소비가 없으면 국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주지 못하면 20%가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가 없는 생산을 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소비가 없으니까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으니까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인컴이 없어서 다시 소비를 못하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돼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온다는 구실이,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쌀데기 없는, 지금 한국이 해결할 절체절명의 순간이 두 가지 아이템이 뭐냐?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마비된 국민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전무해. 이 국회의원뿐 아니고 정부 운영자들도 한 놈도 그거 내놓은 게 없어, 아이디어를. 그래야지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자꾸 빚만 내가지고 그 나라를 운영하지. 지금 국민의 행복과 희망을 저버린 정치는 온전히 자기 출세와 권력에 누는 범법자들의 조직 폭력배에 불과하다고, 이게. 내가 보기에 이런 범법자들을 자기네들 리더로 선출하는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아프리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로 정치 발전이 없습니다. 이 조직 폭력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정치 발전을 이룬단 말입니까? 거기서 뭘 기대한단 말입니까? 거기서 조직 폭력배들 중에서 나온 대통령이 뭘 한단 말입니까? 문재인 하는 거 보시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학생운동해서 정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화를 요구해서 정치인으로 발전해가지고 지금 정치가가 돼서 한국의 정치가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화 지금 해나가고 있나요? 누가요? 이게 다 자기 본인의 이익과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 이 사람들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국민의 존재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선거할 때 보세요. 선거 바로 전날까지 국민한테 고개를 숙입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목에 기부스부터 합니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국민의 굴리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하나들이 국회 그 당이라는 조직에 스며들어서 조직 폭력배가 돼가지고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모든 공과 사가 다 정치로 귀결됐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응? 무엇을 다 잘한 건 다 정치권이 잘해서 잘된 거고, 못된 것은 다 국민이 잘못해서 못된 거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범법자들이 공직을 지배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는요,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후보자들 중에 정치 성향이 좀 떨어지고 리더십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양심 바르고 도덕적이고 사회 윤리 기준이 높고 법률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당선이 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범법자들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한국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입니다.
1등 국민이 틀림없어요. 내가 왜 1등 국민이라고 하는지 내가 다음 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치는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수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치가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자꾸 퇴보를 해. 왜? 범법자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거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다 미국에서 카피해다 쓴 거예요. 전화번호도 할 것 없이 정부 조직, 세법, 사회윤리 모든 게 다 미국에서 카피해왔어요. 카피해다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에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조직이. 아니 고속도로 그 간판도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화번호까지 다 카피해서 쓰는 나라 아닙니까? 증권 올라가고 내려가는 표시도 다 카피해 갔더라고. 미국에서는 올라가는 게 파란색이고 내려가는 게 빨간색인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그걸 바꿔가지고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고 내려가는 게 파란색이야. 그런데 미국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요, 범법자는 절대로 정치인이 못 됩니다.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와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후보로 쳐지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도덕적 결점이 있어도요, 절대로 후보가 못 됩니다. 왜 그런 건 카피를 안 해가냐 이거야. 다른 건 다 카피를 해가고. 그런 걸 좀 카피를 해가라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정치 후보자들은요, 여자의 이성 스캔들만 조금만 있어도 그날부터 끝입니다. 아니, 한국이 무슨 살인자가 어떻게 국회의원 된다고 나오고. 아니, 그 비례대표에 등록한 사람 보니까 전과 18범이 있더라고, 18범. 미국 정치 시스템 좀 카피를 해가세요. 전화번호처럼.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헌법도 개정한다고 그 국민들이 몰라. 이거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왜 이거 헌법을 국가 기본을 바꾸는데 국민이 몰라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전에는 국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국회 정족수의 다수에 의해서 발의가 되고 헌법 개정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 제적위원회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이 이제 돼서 국민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야 국민 투표에 붙여져 가지고 과반수의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현재 헌법 개정 절차인데 이번에 그걸 바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100만 명,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100만 명의 서명만 있으면 헌법을 바꿀 그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다시 국민투표에 붙여져서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헌법 개정이 되는데 이 100만 명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이라는 사람은. 근데 쉽게 받을 수 있는 단체가 2개밖에 없다고, 한국에. 그게 어디냐? 민노총하고 전교조야. 이 사람들은 쉽게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을 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이 나라가 민노총과 전교조에 의해서 헌법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는 나라가 되잖아. 그런데 그래도 좋다고. 헌법이란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국민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니까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러나 왜 이걸 국민한테 고지를 안 하냐고. 국민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찬반의 투표를 할 기회를 줘야지. 국민들이 헌법 바꾸는 얘기 지금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걸 이미 국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3분의 2 통과를 해서 국민투표에 이번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지면서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개정이 되는데 누구든지 국민의 100만 명의 서명만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헌법 개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게 숨기고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책상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이거 통과되면요, 한국이 민노총하고 전교조의 나라가 됩니다. 그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헌법을 수시로 개정할 테니까. 그리고 가전 협박과 공갈을 일삼을 거거든. 너 이번에 우리가 제출하는 개헌안에 찬성을 안 던지면 다음에 너 국회의원 우리가 안 찍어준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헌법 개정을 시도할 단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민노총하고 전교조. 두 단체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건달들 정치 깡패들 모아가지고 국회를 조직 폭력배로 만드는 것도 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더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요즘은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무엇이 이번에 투표에 붙여졌는지 한번 보시고 잘 선거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영원한 개돼지가 됩니다. 개돼지가 돼서 일생을 마치고 그 개돼지를 자식에게 또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맘 느끼는 대로 하세요. 감사합니다.